자,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일단 용어 정리를 보면은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를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길 보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홀수라는 눈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사건이라 부르고요. 그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럼 그 사건이 1 또는 홀수니까 1 또는 3 또는 5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총 경우의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수영도라는 거는 이제 가지치기죠, 일명. 그래서 A, B, C 세 문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가지치는 거에서 A, B, C 또는 A, C, B일 수도 있고요. B, A, C 또는 B, C, A, C, B, C, A, B지. C, A, B 또는 C, B, A 이렇게 이제 가지치는 게 수영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순서쌍은 말 그대로 순서쌍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합의 법칙이죠. 자,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여서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를 M가지,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N가지다라고 했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두 사건을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냐? 라는 얘기는 자, 또는 그 다음에 뭐뭐이거나 라는 이런 표현 등이 있으면 우리는 합의 법칙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를 보면은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가 M가지고요.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가 N가지예요. 근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중복되는 경우, 그때는 그 중복되는 경우를 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1부터 20까지가 있어요. 4의 배수는 5가지죠. 20을 4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또는이 보이죠. 그죠? 그럼 합의 법칙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자, 7의 배수는 2가지밖에 없죠. 근데 4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7가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가 있죠. 그 또는 있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쓸 건데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가지가 나와요. 또는 자, 짝수는 10가지죠. 근데 짝수는 2, 4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요 앞에서 셌던 2가 중복이 됐죠. 그 중복된 그 경우 한 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17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이죠. 고배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죠? 일어날 때는 우리는 고배 법칙을 쓰겠다는 얘기죠. 또 언제냐? 자, 뭐뭐이고 동시에 연이어 연달아라는 이러한 표현 등이 있으면 우리는 고배 법칙을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죠? 2번 던졌다는 얘기는 연달아 던진 거죠. 첫 번째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3가지죠. 2, 4, 6, 그리고 여기 5고 보이잖아요. 나오고. 자, 두 번째는 6의 약수는 1, 2, 3, 6, 4가지죠. 곱해서 12가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03번입니다. 분식집에서 김밥이 4종류, 라면이 3종류, 볶음밥이 3종류가 있어요. 그죠? 이 중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거니까 다 더하란 얘기네요. 그래서 10가지가 나오고요. 자, 504번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니까 주사위는 최대 12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이 얼마? 11이 되는 경우를 찾을 거고 12가 되는 경우를 찾아서 이 둘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이 11이 되는 경우가 5, 6, 6, 5가 있고요. 12가 되는 경우 6, 6밖에 없죠. 그래서 3가지가 나오고 차가 1 이하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차이가 0이 되는 경우랑 그 차이가 1이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돼서 0이 되는 경우는 둘이 같은 경우니까 1, 1, 2 쭉 해서 6, 6까지 해서 6가지가 나오고요. 차이가 1 되는 경우는 1,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4, 4, 3, 일씩 올라갈 거니까 4, 5, 그 다음에 5, 6. 또 거꾸로 세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거꾸로 이제 갈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밑에도 5개 나오겠죠? 2, 1, 3, 2, 4, 3, 5, 4, 6, 5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2를 더할 거니까 16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현진이는 모자 4종류가 있고요. 티셔츠 3종류, 바지 5종류가 있대요. 각각 하나씩 고르는 거니까 모자 4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4가지. 티셔츠 3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바지 5개 중에 하나 고르겠죠. 60가지. 자, 506번은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그죠? 이어서 학교까지 가는 거니까 고배법칙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가 3가지, 여기 4가지니까 총 1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필수예제 1번입니다. 1부터 100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한 장을 뽑을 때, 자, 12의 배수니까 100을 12로 나누면은 8가지죠. 자, 또는 보이죠? 또는, 합의법칙 쓰겠다는 얘기죠. 자, 13의 배수면은 100을 13으로 나누니까 7가지가 돼요. 둘이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의 배수죠. 2의 배수는 50가지가 있고요. 또는 5의 배수는 20가지가 있는데, 자, 2의 배수와 5의 배수 공통인 배수, 즉 10의 배수가 공통이죠. 그래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10의 배수를 빼주면 돼요. 10가지죠. 60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100과 서로 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100을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래서 전체 경우수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즉 전체에서 2의 배수이면서 또는 5의 배수인 개수를 빼주면 되죠. 방금 위에서 구했으니까 60가지를 빼주면은 4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507번입니다.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그죠? 그리고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구하랍니다.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 쓸 거죠. 그럼 합이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합이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6, 9, 12까지밖에 없죠, 최대. 그럼 3이 되는 경우가 1, 2, 2, 1, 6이 되는 경우는 1, 5, 2, 4,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다 해봐야 돼요. 3, 3, 4, 2, 5, 1. 9가 되는 경우는 3, 6, 4, 5, 5, 4, 6, 3이죠. 12가 되는 경우는 6, 6이네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니까 합이 5하고 10까지밖에 안 되죠. 최대 합이 12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있을 거고요. 10이 되는 경우는 4, 6, 5, 6, 4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가 나오고요. 또는 5의 배수는 하나, 둘, 셋, 넷, 7개죠.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508번은 서로 다른 2개의 상자의 1부터, 즉 주사위 2개가 있다라면 되죠. 그죠?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힌 주사위 2개가 있는데 차가 2 이하인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가 편하니까 일단 표로 만들어 볼까요? 그냥 해도 순서상으로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총 이제 25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차이가 여기 대각선으로는 다 0이죠. 그죠? 사선으로.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도 1, 1, 1이죠. 자,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다 1이에요. 자, 여기는 2죠. 여기는 3이고. 자, 어쨌든 2 이하인 경우니까 2 이하인 경우가 지금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2까지구나. 여기도 2죠.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는 3이죠. 그죠? 여기는 4. 다 써볼까?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3. 이렇게 돼요. 그럼 25가지에서 요 2 이하인 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7개, 8개, 9개, 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개. 얘도 19개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찾으면 되겠고요. 자, 509번은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5 또는이죠. 또는. 또 합의 법칙 쓸 거예요. 그거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5의 배수가 20개죠. 또는 7의 배수는 12개죠. 근데 또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5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 즉 35의 배수 2개가 있죠. 빼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니다. 자, 7의 배수가 14개구나. 14개, 그죠?
14개에서 2개 뺄 거니까 32개.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을 만족시 순서쌍의 개수인데, 자, 방정식이 있죠. 그죠?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이 있는데, 자연수 x, y, z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자연수인 거니까 일단 x도 1 이상인 자연수, y도 1 이상인, z도 1 이상인 자연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요 앞에 개수 있죠. 그죠? 개수가 제일 큰 놈을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z가 뭐인 경우 1인 경우를 따져볼 거고, 그 다음에 z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z가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z가 1이면은 x 더하기 2y가 8이란 얘기죠. 그죠? 8 나와야 돼. 자, 그럼 또 따져야 돼. 그죠? 얘가 더 큰 거니까 이제 얘가 1이면, y가 1이면은 여기 6 나와야 되겠죠. 6. y가 2면은 4 나와야 되죠. y가 3이면은 x는 1 나와야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z가 2면은 x 더하기 2y가 6이니까 넘어가서 5가 나오죠. 그래서 y가 1이면은 x는 3. y가 2면은 x는 1. 더 이상 없죠. 자, z가 3이면은 x 더하기 2y가 넘어가면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y가 1이면 벌써 x가 0 나와야 되는 거, 2 이상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맞춘다? 개수가 큰 부분부터 맞춰준다. 여기 있네. 밑에 여기 나와 있죠? x, y 중에서 개수가 가장 큰 항을 기준으로 뭐 한다? 나누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510번도 같은 원리죠. 음이 아닌 정수죠. 음 아닌 정수인 거니까 얘네가 x, y, z가 음 아닌 정수니까 x도 0 이상, y도 0 이상, z도 0 이상을 말해요. 자, 개수가 x가 제일 크죠. 그래서 x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3인 경우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자, x가 0이면은 y 더하기 z가 5란 얘기죠. x가 1이면은 y 더하기 z가 3이고요. x가 3이면은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돼. 자, 그럼 여기 이것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0이면은 5, 1이면은 4, 2면은 3, 3이면은 2, 4면은 1, 5면은 0이 있을 거고요. 자, 얘는 0이면 3, 1이면 2, 2면은 1, 그 다음에 3이면 0이죠. 이렇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에다가 이거 3으로 됐냐? x가 2인데, 그죠? x가 2인 경우 따져야지. 그럼 y 더하기 z가 1이죠? 얘가 0이면 1, 1이면 0.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6가지 더해서 총 12가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511번은 부등식인데, 자, 자연수 x, y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도 1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y도 1 이상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또 1인 경우를 먼저 따져본다면은 y가 3 넘어가니까 7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7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자연수 1부터 7까지예요. 이 경우가 7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1,1, 1,2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제 x가 2인 경우면은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1부터 4까지니까 2,1, 2,2 해서 4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 이제 x가 3인 경우도 따져봐야 되겠지. 그래서 x가 3이면은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1밖에 없어요. 그죠? 3,1. 그럼 총 다 더해서 1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512번은 500원짜리, 100원짜리, 2,000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세 종류 우표를 합해서 10,000원어치를 산답니다. 그럼 500원짜리 몇 장 있는지 모르니까 얘를 X장 있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얘를 Y장, Z장 있다라고 볼 겁니다. 그럼 500X1 더하기 1,000Y1 더하기 2,000Z1을 다 더했더니 10,000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00으로 다 나눠버리면 X 더하기 2Y 더하기 4Z가 2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밑에 조건을 보면은 우표가 적어도 한 장씩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x도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이다라는 얘기죠. 또 개수가 이제 큰 놈부터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 z의 개수가 제일 큰 거니까 z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z가 2인 경우, z가 3인 경우, 맞네. z가 4인 경우, 5인 경우는 할 필요가 없죠. 20이 될 거니까. 그래서 z가 1이면은 x 더하기 2y가 16이죠. z가 2면은 x 더하기 2y는 12. 3이면은 x 더하기 2y는 8. 얘는 x 더하기 2y는 4가 되겠죠. 4, 이렇게. 자, 16이 되는 경우를 따질 거니까, 얘가 1이면은 14죠. 2면은 12. 맞네. 그 다음에 3이면은 10. 4면은 8. 그 다음에 5면은 6. 6이면은 4죠. 그죠? 6이면은 4. 7이면은 2. 이렇게 나오겠고요. 7가지 나오죠, 일단. 자, 이 경우도 따져야 돼요. 1이면은 10. 2면은 8. 3이면은 6. 4면은 4. 5면은 2. 그죠? 더 이상 없어요. 자, 이 경우도 얘가 1이면은 6. 2면은 4. 3이면 2. 더 이상 없죠? 자, 이 경우는 얘가 1이면은 2.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7개. 여기에 5개. 여기 3개. 여기 하나. 그죠? 다 더하니까 16가지가 나오겠네요.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래요. 홀수는 1, 3, 5, 7, 9. 5가지가 있죠. 자, 이고니까 고배법칙 쓰겠다는 얘기고요. 1의 자리 숫자는 소수니까 2, 3, 5, 7.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20가지. 그죠? 그 다음에 513번은 100의 자리 숫자는 6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6의 약수는 1, 2, 3, 6. 4가지죠. 자, 이고예요. 그죠?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는 4의 배수니까 4하고 8이잖아요. 4하고 8인 거니까 2가지. 곱하기. 그럼 3자리 자연수인 거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 그 다음에 3자리 짝수니까 2, 4, 6, 8.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0, 2, 4, 6, 8. 5가지 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 곱하니까 4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514번은 항의 개수죠.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전개해 본다라고 하면은 총 9개가 나올 건데, 결국에는 앞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죠. A, B, C 중에 하나 나올 거고, 뒤에도 3가지 해서 9가지. 자, 여기서는 앞에는 4가지죠. 그죠? 4가지가 나오고요. 자, 뒤에는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경우수 4가지랑 뒤에 나오는 경우수를 6가지 더하면 되죠. 총 10가지의 항이 나오게 되죠. 자,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홀 곱하기, 그죠? 홀 곱하기 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3가지고요. 처음 주사위에서 두 번째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 즉 3의 세제곱까지 27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약수의 개수 문제인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자, 어떠한 거를 우리 어떤 수를 소인수분했더니 A의 M제곱, B의 N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됐어요. 당연히 A와 B는 서로 소죠. 자, 이럴 때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겠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게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약수의 총합도 구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약수의 총합을 구하려면은, 자, 일단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자, 18을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 얘의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에다가 뭐 한다? 1씩 더한 다음에 우리가 이 둘을 곱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6개가 나오거든요. 직접 구해보면은 1, 2, 3, 6, 9,
18에서 16개가 나오죠. 그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우리 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자, 일단 여기다가 2의 약수, 그죠?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2의 약수를 적습니다. 2의 약수를 1 곱하기 2, 그 여기는 3의 약수를 적을 거예요. 3의 제곱의 약수를 3, 그리고 3의 제곱 이렇게 적을 거예요. 얘를 곱하면 여기는 1 곱하기 1이죠. 여기는 2 곱하기 1, 여기는 3 곱하기 1, 여기는 2 곱하기 3, 여기는 3의 제곱 곱하기 1, 여기는 2 곱하기 3의 제곱. 어쨌든 약수는 6개가 나오죠. 자, 이제 총합을 구할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더할 겁니다. 요런 식으로 더하고 얘도 요렇게 더할 거예요. 더해보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고요. 자, 얘는 2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로 묶어내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요. 얘네들을 더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다 더한 게 약수의 총합인 거니까 여기 앞에는 1이 생략됐다라고 볼 거고요. 자,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공통이잖아요. 그죠? 공통이 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묶어내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에 남는 애가 1 더하기가 남게 돼요. 그럼 요거를 다 더하면은 9에다가 10, 13이죠. 곱하기 3에서 39가 나오게 되거든요. 즉, 이 얘기는, 자, 요거 있죠. 요걸 보고 이제 보면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죠. 이걸 그냥 가로로 쭉 늘어뜨린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게 이제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인 거니까 36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 3의 제곱 5가 되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지수에다가 그죠?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4가지가 나오고요. 자,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죠. 공약수인 거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360과 540 최대 공약수는 여기 이제 할 수 있으니까 180이에요. 최대 공약수가.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 보면은 2의 제곱, 3의 제곱 5가 되고요. 즉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죠. 그럼 각각의 지수에다가 여기 1이 숨어 있죠. 1씩 더해서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516번도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14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요. 자,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5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144와 50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은 72래요. 72. 또 뭐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소인수분해 보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뭐 한다? 곱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517번은 270을 소인수분해를 해봅니다. 그죠? 소인수분해를 해보면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된단 말이에요. 자, 약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 홀수란 얘기는 이 2가 빠지면 되잖아요. 그죠? 즉 얘네 둘의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 해서 8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8번은 60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 자, 60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2의 배수의 개수일 거니까 여기에서 2를 바깥으로 끌어내요. 무조건 2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2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럼 결국엔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죠. 왜? 밖에 2가 무조건 곱해져 있을 거니까. 그죠? 여기 밑줄 친 부분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8가지. 여기 이제 P가 되겠고요. 자, 3의 배수죠. 그럼 3을 바깥으로 무조건 끌어내요. 그죠?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 거니까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에다가 무조건 밖에 3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또 얘도 밑줄 친 부분에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Q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P 더하기 Q를 구하라 라고 썼으니까 30이 되겠네요.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자, 지금 A, B, C, D라는 4개의 도시가 도로로 이어져 있는데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랍니다.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 거죠. 자, 그럼 A에서 이제 B로 갈 거니까 경우를 또 다 나눠 봐야 돼요. 그래서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경로는 3가지고요. 이어서 C에서 B로 가는 경우 3가지인 거니까 9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죠. 6가지가 나오네. 그래서 이 경우가 되는 거니까 15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대요. 동건이하고 수진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경우를 또 나눠야 돼요. 동건이가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는 얘기면은, 수진이는 A에서 D로 가서 B로 가야 돼요. 자, 또는 두 번째는 동건이가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면은, 수진이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야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럼 이 경우가 9가지고요. 이 경우 6가지였단 말이에요. 이게 15가지, 54가지죠. 곱해야 되죠? 왜냐면 동건이도 가고, 그리고 수진이도 가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해서 54가지가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6 곱하기 9죠. 6 곱하기 9니까 곱해서 54가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 또는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은 10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519번도 자, A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고 A에서 D 도시로 가는 경우죠. 자, 경우를 다 나눠봐야 됩니다. 일단 A에서 B로 가서 D로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A에서 C로 가서 D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 D로 갈 수도 있겠고요. 네 번째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갈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2가지 곱하기 3가지니까 6가지. 얘는 3 곱하기 2니까 6가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 B에서 C로 가는 경우, C에서 D로 가는 경우 8가지. 여기는 3가지, 2가지, 3가지니까 18가지. 그래서 이 사건들이 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더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26에다가 11을 더하니까 38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이동한 후 다시 A 지점으로 온답니다. C 지점은 한 번만 지나야 된대요. 또 경로를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A에서 C로 갔다가 C 지점으로 이동하고 다시 A로 와야 되죠. C로 갔다가 다시 A로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A로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갔다가 C 지점만 한 번 지나야 되는 거니까 B는 2번 지나도 상관없네요. C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A로 오는 이러한 이제 경우가 있겠네요. 자, 그럼 3 곱하기 A에서 C로 가는 게 3가지죠. 그리고 다시 C에서 A로 와야 되죠. 다시 올 때는 2가지. 같은 도로로 2번 이상 지나지 않는 거니까 6가지고요. 이 경우는 2가지, 얘도 2가지, 3가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2가지, 3가지 맞죠? 12가지. 그 다음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3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 2가지, B에서 A로 가는 경우 2가지에서 얘도 12가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2가지. C에서 다시 B로 오는 경우 1가지죠. 그죠? 1가지. B에서 다시 A로 오는 경우 1가지. 그래서 얘는 4가지네.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18에다가 16을 더하니까 34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자, 이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이 밑에를 보면은, 자, 가장 많은 영역과, 그죠?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그 영역에 먼저 색칠의 개수를 정하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차례대로 일씩 줄여가면 되겠죠. 자, 일단 A가 가장 많이 인접해 있죠. 그래서 일단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B에는 4가지죠. A하고 B가 인접해 있으니까. 자, C는 A와 B가 인접해 있으니까 3가지죠. D는 A하고 C만 인접해 있으니까 3가지죠, 얘도. B 칠한 건 칠할 수 있잖아요. 자, E는 또 A하고 D만 인접해 있으니까 3가지. 요걸 다 곱하니까 540가지가 나오겠고요. 자, 521번은 자, 지금 얘도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인접해 있는 게 B니까 B를 먼저 색칠하면 4가지죠. 그럼 A는 3가지. C는 B하고 A 칠한 건 못 칠한 거니까 2가지, D도 2가지가 되죠. 4, 3, 2, 2 곱하니까 48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522번은 또 E가 가장 많이 인접해 있으니까 서로 다른 4가지죠. 일단 4가지. 자, A는 3가지고요. B는 2가지, C는 2가지고요. D도 2가지가 되겠죠. 이걸 다 곱하니까 96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523번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지금 얘네들은 B하고 D는 인접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꼭지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또 A하고 C도 인접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자, 일단 A하고 C는 인접해 있지 않죠? B하고 D도 인접해 있지 않죠. 그래서 경우를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는 A하고 C가 같은 색인 경우 B하고 D도 같은 색일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A하고 C는 같은 색인데 B하고 D는 다른 색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얘는 다른 색이고요. B하고 D는 같은 색일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A, C도 다른 색, B, D도 다른 색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B하고 D는 인접해 있는 게 아니고 A하고 C도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같은 색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색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5가지 색이죠. 그럼 A하고 C가 같은 색이면 5가지예요. 그 B하고 D는 같은 색인데 A하고 C하고 칠한 거는 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가지가 돼서 서로 곱하니까 20가지. 얘는 5가지고요. 그럼 B하고 D는 다른 색인 거니까 A하고 C 칠한 건 못 칠하죠. 그래서 4 곱하기 3.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얘는 60가지가 나오고요. 얘는 5 곱하기 4죠. A, C가 다른 거니까 5 곱하기 4. 그 다음에 B하고 D는 같은 색인 거니까 3가지죠. 남은 3가지. 얘도 60가지. 자, 다른 색이죠. 5 곱하기 4죠. 곱하기 또 B하고 D도 다른 색이죠. 그럼 3 곱하기 2. 그럼 120가지죠. 그래서 이 경우들을 다 모아면 돼.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40에서 20을 더하니까 26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요 꼭지점이 생긴 거는 인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발전 문제 7번입니다.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죠. 자, 요거 이제 조금 이게 힘들어 하던데. 자, 일단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자, 1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5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그 지불하는 방법인데 100원짜리는 안 내고 하나 내는 경우니까 2가지가 있을 거고요. 50원짜리는 아예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는 경우니까 3가지가 있을 거고 10원짜리는 4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서 10원,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10원도 안 내는 그 경우 한 가지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23가지가 나오게 되겠고,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인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120원짜리가 있다라고 볼게요. 120원. 자, 이거를 지불하려고 해요. 이 금액을. 자, 그러면은 일단 20원은 우리가 10원짜리에서 2개를 꺼내온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그죠? 근데 이 100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는 지불 금액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보면 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지불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금액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근데 얘네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에 50원짜리, 100원짜리를 우리가 50원짜리 바꿀 수 있잖아요. 결국 50원짜리 몇 개, 4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랑 똑같은 거죠. 요 얘기가, 여기가, 얘는 지금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로 지불하는 금액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결국 50원짜리 몇 개, 4개로 지불하는, 그죠?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큰 화폐를, 그죠? 겹치는 얘네들의 금액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겹칠 때는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5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1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0원, 10원, 20원, 30원 4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 안에는 뭘 빼야 돼?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었으니까 0이 나오는 거, 그죠? 50원짜리도 0원 내고 10원짜리도 0원 내는 그 경우 하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총 19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힘들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524번을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고요. 50원짜리 동전이 4개가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불하는 방법이죠. 그럼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3가지죠. 0원, 1개, 2개. 50원짜리는 5가지죠. 10원짜리는 4가지. 근데 얘도 0원을 지불하는 경우 제외한다 했으니까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10원도 안 내는 그 경우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59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 100원짜리 2개랑 50원짜리 4개가 금액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00원짜리를 작은 화폐 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꿔준다. 즉, 겹치는 금액은 위에 썼어야 되는데, 그죠? 겹치는 금액은 겹치는 화폐 중, 그죠? 겹치는 화폐 중 작은 화폐로, 그죠? 작은 화폐로 바꾼다. 작은 화폐로 바꾼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럼 50원짜리가 결국에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8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 8개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9가지죠. 그리고 1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4가지죠. 여기서 둘 다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빼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3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525번도 자, 지불하는 방법이죠. 그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니까 2가지, 얘는 8가지, 얘는 5가지, 하나 빼야 되죠. 그러면 79가지가 나오겠고요. 요게 이제 A였다는 얘기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7개인 거니까 이제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다? 12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원짜리 12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3가지가 되고요. 10원짜리 4개로 지불하는 금액은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1을 또 빼야 되죠. 그래서 60, 5, 3, 15에다 64가지죠. 그래서 요 놈이 B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니까 143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